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발렌시아는 이번 경기에서도 티에리 코에이아가 무릎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전력 누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코르베란 감독은 지난 라요 바이카노전과 비교해 단 한 명만 선발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우마르 사디크가 최전방에 출전하면서 우고 드로가 벤치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 하비 게라의 미래에 대한 이적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그는 이번에도 중원에서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반면 에스파뇰은 지난 헤타페전에서 징계로 결장했던 하비 푸아도가 돌아오며 왼쪽 측면에서 안토니우 로카를 대신할 전망이고 조프레 카레라스는 오른쪽에서 선발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브라가에서 임대 온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라리가에서 5골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의 핵심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때 강등권 싸움에 휘말렸던 발렌시아는 최근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며 리그 막판에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라리가 7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이 중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를 상대로 3연승을 달성했고 직전 라요 바이카노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승점 38점 고지에 올랐습니다. 강등권과는 승점 8점 차를 유지하며 한숨 돌렸고 특히 홈에서는 16경기에서 27점을 따내며 인상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에스파뇰과의 맞대결에서는 고전하고 있는데 라리가 기준으로 지난 4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고 이번 시즌 1차전에서도 1대1로 비긴 바 있습니다. 2023 시즌 메스타야에서 열린 지난 맞대결도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지난 시즌 라리가 9위였던 발렌시아는 여전히 상위권 진입 가능성이 남아있고 시즌 막판 반등으로 긍정적인 마무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은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리며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입니다. 셀타 비고, 라요 바이에카노, 헤타페를 모두 무실점으로 제압하며 3경기에서 7골을 넣고 0실점으로 완승을 거뒀고 3월 말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무승부를 기록하며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10승 8무 13패로 승점 38점, 발렌시아와 동률을 이루며 13위에 올라 있으며 파리 셀타 비고와는 승점 5점 차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 경쟁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지난 시즌 3군 디비시온 플레이오프를 통해 라리가로 복귀한 팀으로서는 잔류 이상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즌입니다. 특히 메스타야 원정에서는 최근 2경기 연속 패배 없이 2021년 12월에는 2대1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분위기가 좋고 경기력도 안정적이지만 홈에서 강한 발렌시아가 근소한 차이로 앞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결과는 발렌시아가 에스파뇰을 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의 햄스트링 부상 정도를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 출전은 확실히 불가능하며 다음 주 열릴 레알 마드리드와의 코파 델 레이 결승전 출전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알레한드로 발데, 마르크 카사도, 마르크 베르날, 마르크 안드레 테어슈테겐 역시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고 있으며 플릭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몇몇 선수를 교체 투입할 예정입니다. 라민 야말이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로날드 아라우호와 가비 역시 다시 선발로 나설 수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빠진 공격진에는 페란 토레스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니 올모는 교체 명단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요르카는 마누 모르라네스, 베다트 무리키, 로베르 나바로, 아사노 타쿠마가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며 최근 레가네스와의 무승부 경기에서는 새로운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라사테 감독은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던 압돈 프라츠 대신 안토니오 산체스를 공격진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5-3-2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니 로드리게스는 중원에서 보다 수비적인 역할을 맡게 되고 측면 윙백 자리에는 파블로 마페오와 요한 모이카가 계속 출전할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셀타와의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7골이 터진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경기 중 한때 1대3으로 끌려가던 바르사는 후반 연속 3골을 몰아넣으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 추가 시간 98분 라피냐의 페널티킥 골이 결승골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바르셀로나는 리그 2위 레알 마드리드를 승점 7점 차로 따돌렸고 비록 레알 마드리드가 하루 뒤 아틀레틱 빌바오와 맞붙으면서 승점 차가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 우승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32경기 88골을 기록 중인 바르셀로나는 시즌 100골 돌파를 노릴 만큼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 외에도 다음 주말 펼쳐질 코파 델 레이 결승전과 인터 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도 앞두고 있어 트래블을 노리는 시즌 막바지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만 레반도프스키의 부상 공백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이번 시즌 초반 바르셀로나와의 맞대결에서 1대5로 대패했고
라리가에서는 지난 2009년 이후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메스타야 원정 승리는 2008년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레가네스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고 이전 원정 경기였던 4월 12일에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마요르카는 리그 7위에 올라 있으며 12승 8무 12패로 승점 44점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권에 해당하는 순위이며 파리 팀까지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난 시즌 15위로 마무리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시즌은 매우 성공적인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15경기에서 승점 20점을 따내며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임시 홈구장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어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끈질긴 수비와 바르셀로나의 공격력이 맞붙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바르셀로나가 접전 끝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지난 주말 PSG의 리그 경기에서 여러 명의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우스만 덴벨레는 아예 명단에서 제외됐고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 중원 핵심 선수들도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세니 마율루가 선발로 나섰고 누누 멘데스 역시 휴식을 취하며 17세 유망주 이브라임 움바에가 1군 데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니스와의 주말 일정을 앞두고 주전 선수들의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일부 주요 자원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낭트는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한 마르쿠스 코코가 출전 정지로 결장하며 풀백 파비엔 상톤체와 골키퍼 알반 라퐁 역시 장기간 결장 중입니다. 프란시스 코클랭, 아델 마하무드, 세쿠 두쿠레도 각각 햄스트링, 무릎, 어깨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불가능하며 최근 경기에서는 주전 골키퍼 앙토니 로페스와 윙어 소르바 토마스까지 부상으로 이탈해 낭트는 이번 경기에서 세 번째 골키퍼인 패트릭 칼그렌을 선발로 기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PSG는 이제 리그 무패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쿠프드 프랑스 결승에서 랭스를 상대할 예정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어 프랑스 클럽 역사상 최초의 트래블 달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리그 34라운드 중 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리그 무패 개막 최다 경기 기록인 낭트의 32경기를 넘어설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주간의 리그 공백기를 거친 PSG는 지난 주말 르아브르를 상대로 2대1로 승리하며 리그 10연승을 기록했고 이는 2018 시즌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번 상대인 낭트는 올 시즌 PSG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둔 몇 안 되는 팀 중 하나입니다. 당시 PSG는 무려 84%의 점유율과 1008개의 패스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1대1로 비겼고 이는 최근 25경기에서 22승을 거둔 상대 전적의 드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PSG는 낭트를 상대로 27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며 이는 단일 상대 기준 구단 역사상 최장 연속 득점 기록입니다. 낭트는 지난 주말 스타드 렌과의 경기에서 막판골을 허용하며 0대1로 패했는데 당시 마커스 코코의 퇴장으로 인해 수적 열세 속에서 패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PSG의 르아브르전 승리 덕분에 강등권 팀과의 승점 차를 유지할 수 있었고 같은 날 앙제도 패하며 간신히 3점 차를 지켜냈습니다. 다만 랭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낭트는 14위로 한 계단 내려갔고 앞으로의 4경기 결과에 따라 강등 여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남은 일정은 다른 강등 경쟁팀에 비해 수월한 편으로 하위권 팀들과의 대결이 이어질 예정이며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꼴찌 몽펠리에와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승점 30점의 낭트는 지난 시즌의 기준으로는 잔류가 가능한 수치지만 이번 시즌은 더 높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PSG는 최근 11경기 중 10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하며 실리 있는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낭트를 상대로 실점 가능성은 있으나 전력 차이를 극복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경기에서 코바치치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버턴전에서 쐐기 골을 기록하며 큰 임팩트를 남긴 그는 이번에도 선발 출전이 유력하며 포든과 아칸지도 지난 경기 벤치에 복귀한 만큼 선발 출격이 예상됩니다. 다만 에데르송은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하고 로드리와 나탄 아케는 시즌 아웃 상태입니다. 홀란드와 스톤스도 5월 이전에는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아스톤 빌라는 파우 토레스의 경미한 부상 외에는 전력 누수가 없습니다. 바클리와 베일리는 부상을 털고 돌아왔고 레시포드도 맨체스터 복귀전에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 경기 선제골을 기록한 올리 와킨스는 현재 팀 프리미어리그 최다 골 공동 1위에 올라 있으며 두 차례나 골대를 강타하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티와 빌라는 지난 주말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향한 유리한 입지를 굳혔습니다. 시티는 에버턴 원정에서 오라일리와 코바치치의 후반 연속골로 2대0 승리를 거두었고, 이어 열린 경기에서 빌라가 뉴캐슬을 꺾으며 시티에게 간접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최근 4경기에서 10점을 따낸 시티는 이 중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 안정감을 되찾은 모습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 21실점을 허용하며 2003 시즌 이후 최다 홈 실점 기록과 타이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흐름을 감안하면 수비 개선이 순항 중입니다. 에티하드에서 빌라를 상대로 14연승 중인 시티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한 팀 상대로 최다 연승 기록인 뉴캐슬전 16연승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기록을 이어가고 있으며 마지막 홈 패배는 무려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빌라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팀은 최근 리그 11경기 중 10경기를 승리하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지난 주말 뉴캐슬전에서는 후반에만 3골을 몰아넣으며 4대1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뉴캐슬과는 승점 2점 차, 시티와는 단 1점 차로 좁혀졌고, 원정 3연승을 모두 클린시트로 장식하면서 팀 역사상 첫 4연속 원정 무실점 승리 기록에 도전합니다. 다만 상위권 원정 성적은 아쉬운데 이번 시즌 리그 상위 10개 팀 원정에서 단 1무사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12월에는 시티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바 있어 1962 시즌 이후 처음으로 리그 더블을 노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티가 최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고, 비록 최고의 폼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빌라를 상대로 승리하며 홈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